2015년 1월 1일 전 세계 은 시장에는 일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예고 없이 은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국가 통제 수출 관리 품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을 잠그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으며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즉각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전례 없는 은 부족 사태를 예고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 가격은 당연하게도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뒤인 2025년 10월 중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한 행보를 보입니다. 수출을 꽉 막아두었던 중국이 단 한 달 만에 무려 660톤의 은을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단일 월간 수출량으로는 최대 규모였으며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 공급을 끊겠다고 공언했던 런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전략의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비상투매, 즉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양의 은이 시장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2월에 이르러 은 가격은 온스당 66.11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자원 통제 정책을 불과 9개월 만에 스스로 파기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막대한 양의 공급 물량조차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선언문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은 수출에 대해 국가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히토리와 같은 핵심 광물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원한다면 언제든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정책의 이면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은의 최대 소비자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당 약 20g의 은 페이스트가 전기 접점용으로 소요됩니다. 2025년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시장은 중국이 단 한 온스의 은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축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한 조치를 완화한 수준이 아니라 대매 수문을 통째로 열어젖힌 듯한 660톤의 물량이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지난 5년간 월 평균은 수출량은 약 380톤 내외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패닉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조 강국이자 자원 부국인 중국이 단 9개월 만에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전략적 방어선을 포기하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상하이의 재고 데이터라는 공포스러운 현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록적인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은 재고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3,911톤에 달했던 재고량은 2025년 12월 기준 780톤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가용 재고의 75%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수출을 제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 시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을 털어서라도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외 귀금속 시장인 런던 은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소위 실물 스퀴즈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너무나 부족해서 매수자들이 실물 금속을 인도받기 위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런던의 비명소리는 중국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중국 무역업자들은 이미 2025년 초부터 상하이 은 가격이 서구권 가격보다 15% 이상 높게 형성되는 기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중국의 13% 수입세를 감안하더라도 은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자 차익 거래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런던 시장의 심정지를 막기 위한 응급 심폐소생술로 유겸 60톤의 은을 주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개입은 전략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가격 기준으로 약 3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엄청난 양의 은을 쏟아붓고도 은 가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5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마침내 66.1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이 100만 온스에 해당하는 은을 시장에 던졌음에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수급 불균형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수요는 너무나 강력해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비상 비축 물량조차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무도 묻고 싶지 않은 무서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비축량이 완전히 바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단순한 수급 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진입했습니다. 1단계로 중국이 막대한 양을 수입하고 2단계로 국내 태양광 구미 수입 속도보다 빠르게 비축량을 소비합니다. 3단계에서 상하이 재고가 붕괴되고 4단계에서 런던이 실물 부족으로 마비됩니다. 5단계로 중국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 물량을 수출하지만 6단계에서 구조적 결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가격은 다시 치솟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종착역이 정해진 게임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은 부족 현상은 벌써 6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적자만 해도 2억 1로 530만 온스에 달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중국이 수출을 단 50%만 줄여도 연간 전 세계 은 부족량이 5천 1000톤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줄이는 대신 10월 한 달 동안 평균보다 213%나 더 많은 양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산업적 용도의 수요는 광산 공급을 영구적으로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급 조절자 역할을 하던 중국은 이제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7, 80톤 재고는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4년 생산량은 300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19천억 톤에 육박합니다. 이 거대한 15, 700톤의 간극은 오직 수입이나 재고 인출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 재고가 런던 시장을 구하기 위해 한 달 만에 660톤이나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은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매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자국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은 없이는 태양광 패널도 첨단 가전제품도 군사 장비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런던 시장이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고 결국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도 함께 침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비축량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카드는 단 한 번 많아야 두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수학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결코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19일 10월 19일 기준 은 가격은 전년 대비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헌트 형제의 은 매집 사건으로 인플레이션 조정 최고치를 찍었던 1979년 이후 가장 강력한 연간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1979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의 상승이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물리적인 고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폭증,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광산 생산량의 정체는 우리를 전례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이 런던 시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헐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에 흐르는 공포의 전조였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창고 데이터는 이 공포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1년 초 3911톤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쌓여있던 은재고는 2025년 말 80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이 마치 불에 타 사라지듯 소비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을 투자 자산으로만 생각하지만 현대 산업에서 은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요소입니다.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은 재고 증발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도성이 가장 높은 은페이스트가 필수적이며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를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은 값이 오른다고 해서 은을 빼면 패널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곧 에너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창고에 쌓아둔 은을 쉼없이 꺼냈었고 그 결과는 75%의 재고 소멸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동안 지구 반대편 런던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 거래 중심지인 런던은 2025년 내내 심각한 실물 인도 지연 사태에 시달렸습니다.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은 넘쳐났지만 실제로 금고 안에서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은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들이 종이 증서가 아닌 진짜 은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시장의 프리미엄은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때 런던이 내민 절박한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10월 한 달 동안 60톤의 은을 수출하며 런던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의 최종 목적지는 런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과 10월 인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인 이추에 600톤 이상의 은을 단 2달 만에 수입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은 중 상당 부분은 홍콩을 거쳐 런던으로 향했다가 다시 인도로 재수출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민간 부문에서는 루피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 실물 은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서구권을 돕기 위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산업붐이 만들어낸 거대한 수요가 런던 시장을 압박했고 런던의 가격이 상하이보다 높게 형성되는 지점까지 도달하자 중국 내 무역업자들이 국가적 재고를 털어 차익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통제 시스템조차 시장의 굶주림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승인제를 도입하며 빗장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은부족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베이징의 행정적 둑을 순식간에 넘어버렸습니다. 상하이와 런던 그리고 인도를 잇는 이 삼각형의 공급망은 현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2025년 3월 인도분은 선물 가격은 킬로그램당 19만 루피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공급 중단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데 도박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물 인도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은 일부 시장에서 3주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는 단순한 가격 거품이 아닌 실물 자산의 절대적 빈곤을 시사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바로 2010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였던 히토류 전쟁입니다. 당시 중국은 히토류 공급을 무기화하여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히토류는 비록 채굴이 어렵지만 대체 기술을 찾거나 다른 광산에서 채굴할 여지가 있었던 반면 은은 지구상의 지질학적 한계와 물리학적 특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매년 약 19천억 톤의 은을 소비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300톤에 불과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700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였던 중국이 이제는 자신의 창고가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남의 창고 런던을 채워줘야 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이라는 물리적 원소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날의 태양광 패널은 어제의 은을 먹고 태어났지만 내일의 패널을 위한 은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창고의 바닥이 보일수록 논리는 사라지고 본능적인 쟁탈전만이 남게 됩니다. 성공적이었던 과거의 산업 정책은 이제 오늘날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중국과 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창고의 바닥이 드러나고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가혹한 수학적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은시장에서 이 원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질학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은 광산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감소한 8억 253950만 온스에 그쳤습니다. 은 가격이 100% 이상 폭등하는 사이에도 지구의 지각은 더 많은 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은은 독립
독립적으로 채굴되기보다 구리나 납,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정체 속에서 수요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20% 증가했고 전기차 한 대당 소요되는 은의 양은 내연기관차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고주파 회로와 전력 장치에는 은이 핵심 전도체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수요를 합산하면 매년 약 700톤이라는 거대한 적자가 발생하며 이는 지구상의 어떤 광산도 단기간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멍입니다. 결국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전략적 비축량을 쏟아부었지만 2025년 10월의 긴급 수출 사태는 그 비축량조차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합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가시적 재고가 500톤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심리적 공황 상태인 패닉 바잉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초 중국이 다시 수출 밑장을 걸어 잠그거나 혹은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은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적인 입찰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이 2025년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은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공급망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6년 상반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면 은은 단순한 산업 금속을 넘어 지오폴리틱스, 즉 지정학적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재에 맞서 은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이 이에 맞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시나리오는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은 가격은 수요 파괴가 일어나는 지점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온스당 100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표는 이제 터무니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현실적인 목표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종이의 시장과 실물의 시장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선물 시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은을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며 가격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국의 비축량 고갈과 인도의 폭발적인 실물 매수는 종이 시장의 허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과거 은 시장 조작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었던 사례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이 시장의 실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스마트머니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실물 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타임라인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1월에는 상하이 재고가 임계점 이하로 추락하고 2월에는 중국의 정책적 결단이 시장을 뒤흔들 것이며 3월에는 전 세계 현물 시장에서 인도 불능 사태가 속출할 것입니다. 공급은 지질학적으로 막혀 있고 수요는 기술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가격은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산업계가 은을 아껴 쓰기 시작하거나 아예 생산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가격, 즉 수요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은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은 이제 더 이상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의 아킬레스건이며 그 건이 끊어지는 소리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은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 냉혹한 전망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수조 달러의 자본이 오가고 온스당 가격이 세 자릿수를 향해 질주하는 이 소란스러운 시장의 이면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수치와 그래프가 가리키는 종착역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현대 문명이 얼마나 거대한 모순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이 쏟아부은 660톤의 은은 시장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댐을 손바닥으로 막으려 했던 절박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소동 끝에 남은 것은 전 세계적인 부의 증식도 산업의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깊어지는 불확실성과 자원, 고갈이 가져다준 피로감뿐입니다. 한때 국가의 미래를 약속하며 기술 강국을 꿈꾸게 했던 그 은빛 금속이 이제는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들이 정작 그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는 역설은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빗장을 걸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빗장을 스스로 풀어 헤치며 소중한 자산을 소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한 어둠 속에 잠긴 거대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상상해 봅니다. 낮 동안 빛을 모아 전기를 만들지만 그 전기를 전달할 은실선이 없어 멈춰 서 있는 그곳의 풍경은 어쩌면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 그 빛을 지탱하는 수많은 전자부품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미세한 양의 은이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결은 점점 가빠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텅 빈 창고 바닥을 응시하는 한 관리인의 무거운 시선은 비단 한 국가의 고민을 넘어 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인류 전체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